바다 위에 건설되는 첫 공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전국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활주로 길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가 제시한 길이는 약 1200m, 그러나 여러 항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1500m는 최소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이 간극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 그리고 향후 확장성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상공항은 주변에 대체 공항이 전혀 없는 고립된 위치에 놓여 있어 활주로 길이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상공항과 달리 긴급 회항이나 우회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접근에서도 안정적 완전 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1200m라는 수치는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짧게 보인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진 이유에는 해상공항 특유의 외부 환경도 포함된다.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지표면 난류가 발생하기 쉬운 바다 위의 특성상 활주로 접근 과정에서 조종사가 감내해야 하는 변수는 훨씬 많다. 바람이 측면에서 불어오는 상황에서 착륙하려면 더 긴 활주로가 필수적이다. 활주로가 짧으면 착륙 중 실수가 발생할 경우 여유 구간이 부족해져 제동 실패나 활주로 이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이유는 해상공항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기대와 국가적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일부 항공 관계자들은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지나치게 줄였다고 의심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실제 운영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노선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활주로 길이 하나로 지역 활성화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1200m 기준에 맞춰 설계된 공항이 향후 기종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단거리 운항이 가능한 소형 기종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공항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해상공항은 여건상 활주로를 추가로 연장하기가 극도로 어렵고 공사 비용도 지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즉,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길이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항공기 성능과 지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200m 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이 부족하며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조종사 단체에서도 접근 각도나 이륙 가속에 대한 안전 여유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한정된 공간에 공항을 억지로 끼워 넣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제약이 기술적 논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고난도 프로젝트인데 필요 최소 길이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의견이 정면 충돌하면서 국민들은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지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항 전체의 안전 철학이 집약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공항의 활주로 설계는 일반 지상공항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지표면의 안정성이다. 지반이 단단히 고정된 육지와 달리 바다 위 구조물은 파랑, 조류, 기압 변화에 따른 미세한 진동과 수평 움직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항공기가 착지하는 순간 받는 수직 하중과 측면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활주로 표면 강도뿐 아니라 전체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가속거리다. 항공기가 이륙할 때 필요한 거리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바다 위 공항은 지상보다 더 긴 거리를 요구한다. 이는 바람의 난기류가 작고 기압 변화가 급격해 추력이 순간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엔진 한 개가 작동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제가속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500m 기준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착륙 시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상공항은 수분이 많아 젖은 활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제동 성능이 최대치로 발휘되지 않을 때 여유 구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 1200m 활주로에서는 기종별로 착륙 안전 여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해야 하는 비율도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항공사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노선 편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해상공항은 측풍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강한 횡풍은 착륙 중 항공기의 기수 방향을 틀어놓아 조종사가 더 큰 조종 입력을 해야 한다. 이때 활주로가 짧으면 기체를 안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져 착지 후
활주로 이탈 위험이 증가한다. 조종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1200m는 심리적 부담이 크며 착륙 시 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한다. 특히 해상공항이 처한 고립성은 설계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다른 공항으로 즉시 우회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활주로 한 번에 접근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착륙 재시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료 비축도 필요한데 활주로가 짧으면 착륙 시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비행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공항 이용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활주로의 양방향 운용이다. 해상공항은 바람의 변화에 따라 착륙 방향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데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특정 방향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도 운항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약이 지속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해당 공항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해상공항은 환경적 변수가 지나치게 많고 안전 여유를 넉넉하게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1500m라는 수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조종사 경험과 운항 데이터를 토대로 도출된 최소 기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 운항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공항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란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해상공항 활주로 길이 논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섬공항과 해안공항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 위나 해안 절벽을 활용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활주로 길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작은 섬에 건설된 공항일수록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길이를 제한적으로 잡았다가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 위에 지어진 세계적인 해상공항이다. 이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대형기 운항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간사이 공항은 강풍과 기압 변화가 잦은 해역에 위치했음에도 초기부터 넉넉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해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만약 당시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활주로 길이를 무리하게 줄였다면 지금의 국제허브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다른 사례는 중국의 시사군도 공항이다. 자연지형이 협소한 구역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했던 이 공항은 1800m 길이로 설계되었으며 그 결과 특정 기종만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 활주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였기 때문에 중형기 이상을 운용하려면 결국 점진적으로 운항 포기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은 해상공항에서 활주로 길이를 짧게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럽에는 활주로 길이 문제로 인해 운영 효율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스페인의 일부 섬공항은 1400m 내외의 짧은 활주로로 개항했지만 기상 변화가 잦아 착륙 제시도가 빈번해졌고 항공사들이 잦은 회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노선을 축소한 바 있다. 결국 현지 정부가 활주로 연장 공사를 검토했지만 인근해저 지역 문제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해져 공항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해 성공한 사례로는 괌 공항과 대만의 마게이 공항이 있다. 두 공항 모두 주변 지역이 강풍에 노출되는 해안 환경이지만 활주로 길이를 각각 3,000m 이상 확보해 다양한 기종의 안정적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공항들은 지역 관광 산업의 핵심 허브로 발전했으며 항공사들도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노선을 개설했다. 해상공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론은 명확하다. 초기 건설 단계에서 활주로 길이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이후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폭증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해상공항은 주변 바다를 매립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세워 지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는 초기 공사비보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해진다. 이런 이유로 국제항공기구나 여러 전문가들은 해상공항의 경우 필연적으로 넉넉한 길이를 확보하라고 권고한다. 특히 해상공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종폭이다.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소형기 외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할 수 없고 공항 이용 승객 수도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이는 공항의 경제적 가치와 국가 인프라 투자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하나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해상공항에서는 활주로 길이가 공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해상공항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가 인프라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설계 전문가, 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운영진, 지역경제 연구자 등 각 분야의 인물들은 서로 다른 근거를 들며 활주로 길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정책 결정 과정까지 흔들고 있다. 우선 항공기 운항 전문가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활주로 길이는 공항 안전의 핵심이며 특히 해상공항에서는 일반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종사들은 바다 위 난류, 강풍, 기압변화, 측풍, 일시적 시정 악화 등 수많은 위험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1200m는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착륙 시 하나의 판단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주로가 짧을 경우 조종사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는 곧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사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다르지 않다. 활주로가 짧으면 운항 가능한 항공기 기종이 제한되고 악천후 시 회항 가능성이 증가해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항공사가 노선을 개설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해당 공항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발전 계획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제시한 1200m 설계가 항공기 성능과 지역 기상 자료를 종합한 결과라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해상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막대한 수준인 만큼 활주로를 추가로 연장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폭증하고 일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비용 중심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활주로 길이는 공항의 수명 전반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초기 건설비 절감을 위해 장기적 비용을 키우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해상공항은 개항 이후 활주로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지금의 결정은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의 시각도 여기에 더해지고 있다. 해상공항은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활주로 길이 제한은 항공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항을 통한 관광객 증가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초기 기대와 달리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대형 인프라 사업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1500m 필요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항공 운항의 현실을 고려한 계산된 주장이다. 실질적 운항 데이터, 조종사 증언, 해외 사례,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하면 1200m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표준공항보다 더 엄격한 안전 여유가 요구된다는 점은 사실상 논쟁의 출발점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결국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다. 공항은 수십 년 이상 사용되는 국가 기반 시설이며 활주로 길이는 그 모든 시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부는 더욱 정교한 검토와 충분한 검증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상공항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단순히 항공기 운항 제한을 넘어 지역경제, 관광산업, 국가 전략까지 폭넓게 퍼져나간다. 무엇보다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규 노선 개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공항 이용객 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공항 운영비 대비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위험까지 거론된다. 특히 지역 관광산업은 활주로 길이 문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공항은 섬이나 해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되는데 활주로가 짧아 기상 악화 시 착륙 실패나 회항 가능성이 높아지면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용을 꺼리게 된다. 예약 취소율 증가와 항공사 운항 불안정이 반복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의 기종 선택 폭이 좁아지면 운항 효율성이 떨어진다. 소형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다면 승객 수송 능력이 제한되고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부른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된다. 더구나 화물 운송 기능이 약화되면 지역 사업자들이 겪는 물류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해상공항의 군사 전략적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섬 지역은 종종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며 필요한 경우 군용기 긴급 운항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활주로가 1200m 수준에 머물면 중형 이상 군용기의 긴급 착륙이 어렵고 이는 유사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해상공항은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전략적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빈번한 지연, 회항, 운항 취소가 발생해 항공사들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곧 공항 이용료와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항공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공항일수록 운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공항의 노선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공항 건설의 목적 자체가 약화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상공항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활주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초기 공사비의 몇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항의 성장 잠재력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이로 인해 공항의 장기 수명은 단축되고 서비스 기능도 점차 약화될 수 있다. 요약하면 활주로 길이 문제는 단순히 몇 미터의 차이로 끝나는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전략, 공항 운영 효율성, 항공사의 안전 판단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해상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초기 설계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장기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해상공항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 검토 단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미래 수십 년 동안 지역과 국가의 이동, 경제, 산업,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 시설이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작은 판단의 차이가 향후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주로 길이 논의는 반드시 심층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1200m 설계는 비용과 일정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500m 기준은 단순한 요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쌓인 경험에서 비롯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은 기상 변수와 구조적 제약이 많아 지상공항보다 더 넓은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쟁의 핵심은 결국 안전성과 미래 확장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공항의 역할이 단순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해상공항은 지리적 특성상 항공수송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유사시 군사적 활용성까지 갖춘 복합적 인프라이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제한되면 공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소형 항공기 전용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손실에 가깝다. 지역사회 역시 활주로 길이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넉넉한 활주로를 확보한 공항은 다양한 항공사의 노선 확대를 이끌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활주로가 짧은 공항은 악천후 시 잦은 회항과 지연으로 신뢰를 잃고 장기적으로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기대와 달리 공항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재검토와 현실적 시뮬레이션이다. 조종사 단체, 항공사 운영진, 구조공학자, 기상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정만이 공항의 미래 가치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해상공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난도 프로젝트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 활주로 길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항의 비전과 운영 철학에 압축된 지표다. 이번 논란은 국가 인프라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이며 지금의 판단이 훗날 수십 년 동안 평가받게 될 선택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비전의 문제다. 미래 항공산업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리스크 증가, 글로벌 항공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해상공항은 더욱 높은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의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은 전문가들과 해외 사례가 이미 명확하게 말해주고